요번에는 이거는 이제 얘 또 내면 마팅이 간 애가 나오거든요. 아예 얘는 조현병 환자가 나옵니다. 조현병 환자가. 그래서 이제 일섭이라는 애가 있는데 뭐가 과거에 좀 연연해서 사는 애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조금은 이제 상태가 좋지 않아서 걔이들 억압한다? 현실이 그냥 걔이들 억압하는 그런 거를 이제 비판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전체 줄거리를 좀 얘기를 드리면은, 일단은 뭔가 병원에 가서 시작을 해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옛날에 시위할 때 있죠. 그때를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도착증이 좀 있대요. 근데 그 기억이 뭔가 전도되어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박사가 나오거든요. 의사가. 그 박사가 이제 그거는 뭐 이제 안으로서의 지향이 아니라 밖으로서의 지향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조금 진단하고 얘를 일방적으로 이제 막 몰아세워. 그러다가 일섭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일섭이가 어디 갔나 해서 손 박사를 찾아왔는데, 그래 이제 손 박사랑 말이 안 통해. 그래가지고 이제 윤일섭이 어디 갔나 했는데, 일섭이가 어디가 있어? 동물원에서 사자를 내쫓고 지가 그 동물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뭔가 억압된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를 같아요. 일단 한번 일 나쁜 줄거리 한번 봅시다. 은행원인 윤일섭은 승진 탈락,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인해 남모를 곤욕을 치르면서 주변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장난, 거짓말 등을 쉽게 멈출 수 없는 기이한 병증을 앓게 되고, 그래서 이게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조현병이래요, 여기서는. 이를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인 손 박사에게 상담을 받게 된다. 손 박사는 일섭의 욕망이 안으로 들어가 안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밖으로 나가고 싶은 것이며, 실패의 기억으로 인해 자신의 욕망을 정직하게 시인하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착각하는 사고의 전도, 즉 도착된 욕망을 갖게 된 것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제게 도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전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서 그런 장애를 해소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손 박사가 이제 진단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디 갔어? 도착 현상. 손 박사가 이야기가 그쯤 이러고 보면 일섭은 이제 제풀의 질문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리고 손 박사는 언제나 그런 일섭을 환영했다. 그야 윤형의 질문 가운데 해답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윤형의 참 욕망을 윤형 스스로 정직하게 시인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요. 그래서 아따 이 새끼 말 뒤지게 많이 했네. 여기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윤형의 참 욕망. 을 윤형 스스로 정직하게 시인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마도 윤형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잡고 있는 그 불편스런 쇠창살부터 지워 없애야 할 것입니다. 윤형의 마음 가운데 쇠창살이 남아있는 한
윤형에겐 언제나 안과 밖의 구분이 남아있게 마련이고 그 안과 밖이 뒤바뀌는 도착 현상은 언제든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잠재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글쎄, 이 세상 일이란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그렇게 여기다 저기다 확연하게 구분이 지어져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윤형은 은행 쇠창살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 바깥 사람들의 한 부분으로 그 속에 섞여 살고 있었던 셈이며, 그와 반대로 윤형이 지금 그 바깥 사람들 사이에 몸을 섞고 지내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오래 쇠창살 안에 갇혀 지내고 있었던 경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일은 지금 윤형한테서처럼 그렇게 분명한 구분을 지어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요. 윤형이 지금 서 있는 곳, 그곳의 창살이 아니거나 바깥이거나 윤형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요, 윤형의 그 자유와도 또한 함께 있는 것이에요. 안과 밖을 그토록 분명하게 갈라놓고 있는 것은 다만 윤형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쇠창살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숨어있다는 그 쇠창살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의 현실로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학교의 문이나 은행 창구 같은 데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 마음속에서 제거를 할 수가 있죠? 라고 하는데, 어쩌, 뭐 철학 지문 읽는 것 같네. 사례를 제시하여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만 인정한다면 그건 물론 병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윤형은 그 사실을 너무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제가 어떻게 사실을 과장하고 있습니까? 일섭이는 계속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신의 그거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까.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가봐도 좋겠지만 지금 여기서라도 윤형의 은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행이라는 데는 사실 쇠창살이 없습니다. 그런 데가 아직도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윤형네 은행 점포 창고는 쇠창살이 아니라 유리 칸막이잖아요. 한데도 윤형은 은행을 말할 때마다 늘 그 창구에 쇠창살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건 그 은행 창구가 아니라 윤형 자신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쇠창살의 환영을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손 박사는 어느 틈에 일섭의 옛 직장을 찾아가 창구의 모습까지 다 확인해 놓고 있었다. 못 당할 위인이었다. 그는 무엇보다 그의 마음으로부터 사실을 과장해 받아들이고 있는 쇠창살의 존재부터 부숴 없애랬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신 사이를 갈라놓지 말고 안과 바깥을 갈라놓지 않게 되도록 노력해 보라는 충고였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었다. 일섭이 차츰 자신의 병태로 인정하기 시작한 그 가학성 유희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손 박사는 지극히 낙관적인 태도였다. 그래서 이 부분 일섭이 차츰 여기 쪽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손 박사가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입해.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스러운 억압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 가면은 오히려 일섭이한테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계속하면 그건 따로 염려할 일이 못 돼요.
윤영에게 늘 그 안과 밖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윤영은 누군가가 윤영을 밖으로 내쫓으려 하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한 자기도착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윤영은 그런 불안을 이기기 위해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게 된다는 점은 아까도 설명했죠. 그런데 윤형의 그런 자기방어 욕망이 윤영에겐 다른 일에서도 늘 그랬듯이 정면으로 떳떳하게 표현되지 못하고 은밀한 복수심으로 변형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이 골탕을 먹고 낭패를 겪는 것을 보고 윤형은 그 자기 방어의 욕망을 간접적으로 만족시키고 있었던 격이란 말입니다. 쇠창살에서부터 비롯된 2차 병증의 한 현상일 뿐이에요. 여기 어디 갔어? 뭐야 어디 갔어? 2차 병증 여기 빼가지고 가학성 유희욕 막 남 괴롭히는 거 있죠? 재미로 그거 얘기한 거예요. 윤영의 노력으로 그 마음속의 쇠창살이나 안팎의 도착증이 제거되고 나면 그런 외형적인 증상은 저절로 자취를 감추어가게 될 겁니다. 시일이 지나다 보니 손 박사의 말은 상당한 사실로 증명되어 가는 부분이 있었다. 일섭은 손 박사의 충고대로 자기 마음의 쇠창살을 뽑아내는데 그런대로 정직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손 박사의 충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노력으로 안과 밖의 경계선을 지우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손 박사의 상담대로 쇠창살의 그림자가 마음속에서 차츰 자취를 감춰가자 그의 유희옥 역시 제풀에 점점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전날처럼 불안스러운 생각도 덜했고 더군다나 누군가가 주위 사람을 골려주는 따위의 장난에는 흥미나 쾌감을 느낄 수가 없게 되어갔다. 그래서 이제 그러자 어느 날 손 박사는 마침내 그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집에서 쉬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병원으로 와서 자기를 보고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일섭은 이번 때처럼 별 군소리 없이 그날로 곧 병원을 나왔다.
그리고 손 박사의 당부대로 며칠씩 만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가 그를 만나곤 하였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다. 퇴원 후에 몇 번째던가 병원으로 그 손 박사를 찾아가 만난 날이었다. 손 박사는 그날 일섭을 보자 이제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있다면서 뭐 타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경원 소풍이라도 잠깐 하고 가는 게 어떠냐고 친절한 충고를 덧붙였다. 손 박사로서는 그쯤에서 아마 일섭의 치료 효과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손 박사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든 일섭으로서는 고마운 조언이 아닐 수 없었다. 오랜만에 바람이라도 좀 쐴 겸 창경원의 문을 들어선 일섭은 거기서 비로소 손 박사의 응응스러운 음모를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그 손 박사의 교묘한 음모에 감쪽같이 속아온 자신을 다시 발견한 것이다. 왜냐면은 이게 소설이라서 조금 오바 같은데, 왜냐면은 쇠창살 어떻게 했어? 없애라고 했죠. 쇠창살은 존재하는 게 아니다. 어디에 있다? 너의 마음속에 있다. 동물원 갔죠? 동물원 가면 뭐 졸라 많아요. 네, 그거에 분노를 느낀 겁니다. 정신병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디 갔어? 여기 창경원 문을 들어서 이거는 이렇게 감정적 자기를 발견했다. 그래서 아이고. 일섭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히려 손 박사 탓을 하는 거지. 뭐야, 있잖아. 없다며. 이거 없애라며. 사자 우리 앞에 몰려선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모두 기가 잔뜩 죽어 있었다. 행여 녀석의 비를 건드리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듯 한결같이 거동들이 조심스러웠다. 녀석이 마치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기나 한 것처럼 녀석 앞에선 갑자기 목소리가 공손해지거나 아예 입을 다문 채 숙연스러운 표정으로 침착스레 우리 앞을 지나갔다. 어쩌다가 녀석과 눈길이라도 마주치면 시선을 피하는 건 오히려 사람들 쪽이었다. 그건 아무래도 사람들이 녀석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녀석 쪽에서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 격이었다. 그리고 그런 사정은 앞서 원숭이 우리 앞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오히려 동물원에서 사람이 동물에게 구경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여기가 아니지. 거기서도 구경을 하는 쪽은 사람이 아닌 침팬지 쪽이었다. 원숭이들은 제 맘대로 짓궂은 장난을 피워대며 사람들을 굴려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원숭이의 조롱을 받고도 모욕감조차 느끼지 못한 채 바보처럼 희희거리고 있었다. 원숭이 우리 앞에선 바보처럼 멍청하게 웃고만 서 있던 사람들도 이 등골이 섬뜩거리는 맹수리 앞에서는 감히 그럴 수조차 없는 꼴이었다. 결국 손 박사는 여태까지 윤일섭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마음속의 쇠창살을 부숴 없애라는 게 치료법의 첩경이라던 손 박사의 처방은 전혀 엉터리 없는 거짓이었다. 손 박사가 뭐라고 궤변을 들어놓고 있었든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곳곳에 쇠 울타리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쇠 울타리 안에 쾌적한 공간을 혼자 독차지하고 즐기려는 자들을 위한 영리한 고안이었다. 선택받은 자들은 그 안전한 쇠 울타리 보호 속에서 기분 좋게 바깥 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아가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바깥으로 쫓겨난 채 선택받은 자들의 모욕적인 눈길 속에서 우왕좌왕 방황을 계속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
그래서 여기 어디 갔냐? 선택 어쩌고 저쩌고. 응, 여기 이렇게 현실이었다 여기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그것은 참으로 유닛섭으로선 커다란 각성이었다. 하물며 그 울타리의 안락한 보호가 사자 따위의 들짐승에게까지 이르러 있음에랴 손 박사도 실상은 그 선택받은 자들과 한 무림이 분명했다. 손 박사에게도 자신의 쇠창살이 몰래 간직되어 오고 있었을 건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손 박사에게 그것이 없다면 정상이 아닌 것은 유닛섭 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손 박사 쪽이었다. 손 박사는 이를테면 자신의 쇠창살을 고묘하게 숨기면서 유닛섭 그에게만 그것을 부수라 꿰어댄 셈이었다. 참으로 괘씸하고 가소로운 인물이 아닐 수 없었다. 손 박사가 그에게 자신의 쇠창살을 부수라 충동질한 것은 그를 그의 곁에서 내쫓으려는 음흉스러운 꼼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더더구나 그 우리 넘어 짐승에 대한 그의 정당한 분노를 아직도 지 마음의 쇠창살을 부수지 못한 병태의 하나라 단정하려 든다면 그건 사람과 축생의 위신을 뒤바꿔 놓으려는 손 박사의 무서운 배신일 수밖에 없었다. 녀석을 결단케 놓고 말겠다는 이섭의 단호한 결의는 손 박사가 대수롭지 않게 말해버린 그 가학성 유욕 같은 것일 수는 도저히 없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러고 끝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쇠창살 있죠. 그 쇠창살이 상징하는 게 으쌰. 일섭이가 생각했을 때 이 쇠창살이라는 거는 기득권 유지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성체제의 다 했으면 바로 문제 풀어보세요. 1번에 4번 2번에 5 3번에 4
4번엔 2번입니다. 질문 있나요? 질문. 틀린 거 없어? 여기서 10분 쉬었다 합시다.